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회계관리 1급 재무회계 같이 공부하게 될 최창우 회계사라고 합니다. 회계관리 1급 시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오셨잖아, 그렇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회계관리 1급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칠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관리랑 재경관리사 시험 자체가 이렇게 급수가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가장 쉬운 게 이제 회계 원리만 시험 보는 회계관리 2급이 있고, 그다음 이제 저랑 하실 게 이거죠. 재무회계랑 세무회계를 보는 이제 회계관리 1급이 있고, 그러니까 재무회계라는 게 이제 회계 원리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위로 가시면 이제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까지 보는 재경관리사가 있죠. 그렇죠? 저랑 하실 게 이거예요. 회계관리 1급에 재무회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회계관리 2급 다음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는 알고 오셔야 되냐 하면 회계 원리는 알고 오셔야 돼요. 꼭 시험 자체를 회계관리 2급을 준비를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학교에서 회계원리에서 뭐 배웁니까? 차변, 대변, 분계, 그리고 기본적인 재무제표 배우시잖아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그렇죠? 요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학교에서 회계원리를 배우셔도 되고, 아니시면 회계관리 2급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도 상관없으시고, 아니시면 그 시험 중에 저거 있죠. 전산 세무회계 시험 중에 가장 급수가 낮은 게 전산회계 2급이잖아요. 그 다음은 AT 시험 있죠. AT 시험에서 가장 급수가 낮은 게 FAT 2급이거든요. FAT 2급. 요거를 공부하셨던 분도 상관없으세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차변, 대변, 재무제표 배우고 오셨을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차변, 대변 전혀 들은 적 없고 재무제표 처음 들어보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이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 수준은 알고 오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근데 나 벌써 결제 끝났어. 어떻게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나 회계 처음 하는데 결제 다 끝났어. 회계관리 1급 듣는데. 그러면 이거 딱 듣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와우패스 사이트에 보면 완전 기초회계란 강의가 있거든요. 제가 강의한 게 있어요. 완전 기초회계. 한 5개짜리 있습니다. 5강짜리. 요거라도 듣고 오세요. 아시죠? 차변, 대변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수업은 차변, 대변 모르고 재무제표 모르시면 따라오기 힘들다는 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제 회계관리 1급 시험이 이렇게 보잖아요. 100분 동안 동시에 시험 보죠. 재무회계 40문제, 세무회계 40문제 이렇게 보잖아요. 합격은 몇 프로예요? 70점 이상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회계 70%니까 40문제 중에 28문제 이상 맞춰야 돼요. 동시에 세무회계도 40문제 중에 70% 이상이니까 28문제 이상 맞춰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00점 맞는 시험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재무회계 100점 맞고 세무회계 69점 맞았어요. 그럼 떨어지는 거 아시죠? 두 개 다 70점 이상 맞아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를 너무 집중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재무회계랑 세무회계 골고루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가 책이 되게 두껍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게요. 본문에 이론이 있죠. 이론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론 제가 설명드리면 이론은 다 읽지 마시고, 책이 너무 두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점 맞는 시험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이론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보시고, 그리고 본문에 예제 있죠. 예제도 제가 풀어드리는 것만 풀어보시고 안 푸는 문제 안 봐도 돼요. 예제는. 아셨죠?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만 보시면 돼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객관식이 중요해요. 객관식이. 챕터마다 객관식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식은 제가 수업 시간에 몇 개는 풀어드리는데 다 못 풀어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객관식 다 안 풀어드려도 객관식은 100% 본인이 다 풀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객관식이. 아셨죠? 시험이 거의 객관식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객관식 수준에서 나오고, 심지어 어떤 문제는 객관식 그대로 내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객관식은 제가 다 풀어드리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다 풀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하세요. 이 책을 다 공부하시고 또 기출문제 따로 책을 또 사가지고 공부하시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100점 맞는 시험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책 이것저것 볼 필요 없이 이 교재 제가 이론 설명드리고 이론 들으시면 그 다음에 뒤에 객관식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80점 이상 9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시험 봤는데 되게 어렵던데 별로 안 어렵습니다. 아셨죠? 딱 이 책의 객관식 수준에서 나옵니다. 왜 어렵게 느껴지냐 하면 그래도 40문제 중에 한 10%, 한 4개 정도는 굉장히 구석진 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4개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시험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4개는 왜 내겠어요? 틀리라고 내는 거겠죠. 그렇죠? 틀리라고. 출제자 야심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100점 맞는 시험 아니니까 너무 뭐 이거 다른 책 보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이 책만 잘 따라오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잔소리 이걸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제 재무회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4페이지 펼쳐놓으시면 돼요. 회계 처음 하는 거 아니 차변, 대변,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 되고 그렇죠? 회계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챕터 1을 보세요. 1. 회계의 기본 개념. 치워도 되겠죠? 그리고 제가 칠판에다가 설명을 쭉 드리고 교재로 가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칠판 보시면 돼요. 그 로마자 1번에 회계의 있잖아요. 그죠? 회계란 뭐 하는 거죠? 분개하는 거죠, 그냥. 재무제표 만드는 게 회계잖아, 그죠? 그걸 또 길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 14페이지 펼쳐놓으시고 칠판 보시면 돼요. 칠판 정리하고 제가 판사하고 나서 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죠? 네모 1번에 회계의라고 돼 있죠, 그죠? 네모 1번 회계의. 회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쉽게 보면 회계라는 것은 장사에 관한 일기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루하루 회사가 거래한 것들을 장부에 기록하는 작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근데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정보 제공자가 있어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정보 제공자가 있고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정보 이용자가 있어요. 정보 이용자. 그럼 회계에서 정보 제공자는 누굽니까? 회사, 기업. 아셨죠? 기업이 정보를 제공해. 그럼 이 정보는 누가 이용하죠? 정보 이용자는 누구냐? 우리 회사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회사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이해 관계자라 불러요. 이해 관계자. 우리 회사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누가 있겠어요? 주식회사라면 돈을 투자한 주주가 있겠죠. 그렇죠? 주주가 있을 테고. 그다음 돈 꽂은 사람이 있겠죠. 돈 꽂은 사람. 채권자라 부르죠. 은행. 저 회사에 돈을 꽂았어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은행을 이제 채권자라 부르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 회사에 경영자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도 우리 회사에 관심 있어 하죠. 당연히 우리 회사 사장이니까. 그렇죠? 경영자. 그다음 우리 회사 직원도 있겠죠. 종업원. 그렇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타 등등.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무슨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겠대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대. 유용한 정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그 유용한 정보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화하면 뭡니까? 이게 뭐냐 하면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도움을 주는 정보래요. 미래 현금 흐름 예측. 미래 현금 흐름 예측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돈 잘 벌지 못 벌지. 좋은 회사인지 후진 회사인지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주주라면 이 회사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겠죠. 근데 미래에 나중에 돈 잘 벌 것 같다. 좋은 회사 주식 사겠지. 그죠? 채권자라면 돈 꽂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겠죠. 나중에 돈 잘 벌 것 같다. 그럼 돈 꽂주겠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미래 현금 흐름 예측이라는 것은 나중에 돈 잘 벌지 못 벌지를 어떻게 알아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뭐냐 하면 바로 재무제표란 거예요. 재무제표. 재무제표서라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무제표. 들어보셨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처음 듣는데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이런 거죠. 회사가 재무제표를 주면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한대. 그리고 의사결정하겠죠.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 회사가 그동안 10년 동안 매출이 10%씩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돈 잘 벌 것 같죠? 나중에. 그럼 주주라면 주식 사겠죠. 그렇죠? 채권자라면 돈 꿔주겠지. 그렇죠? 근데 이 회사 재무제표 보니까 10년 동안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예측하겠죠. 미래 현금. 돈 못 벌 것 같다라고 예측하겠지. 그럼 주주라면 주식 안 살 테고 채권자라면 돈 안 꿔주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회계의란 겁니다. 재무제표를 주면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좋은 회사인지 후진 회사인지를 판단해서 유용한 의사결정한다 그 얘기예요. 주주라면 주식 살까 말까, 채권자라면 돈 꿔줄까 말까 의사결정하는 것이다. 책 정리해 드릴 테니까 칠판 보고 있으면 돼요. 아셨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 다음 오른쪽 15페이지 보시면 근데 이 회계를 구분시켜 보세요. 네모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 이용자에 따른 기업 회계 구분되어 있죠. 그렇죠?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구분시켜 보세요. 큰 틀의 회계인데 이 회계를 크게 두 개로 쪼개거든요. 첫 번째,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이 정보를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있고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란 것은
기업 밖에 있는 사람들. 쉽게 주주랑 채권자. 아셨죠? 주주랑 채권자 생각하세요. 그냥. 주주랑 채권자들을 위한 회계가 있고 채권자. 그 다음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부릅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 우리 회사 안에 사장님도 계시고 직원도 있겠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경영자라고 부를게요. 사장님. 경영자를 위한 회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주랑 채권자처럼 우리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회계를 뭐라 부르냐 하면 재무회계라고 불러요. 재무회계. 우리가 배우는 게 뭐야? 회계관리 1급 재무회계 배우는 거죠. 재무회계 쉽게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계. 회계 원리에서 배우셨던 그 회계. 차변대변으로 하는 거. 아셨죠? 재무제표 만드는 회계. 그 다음 얘는 경영자를 위한 회계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관리회계라는 게 있어요. 관리회계. 관리자를 위한 회계. 경영자를 위한 회계.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계관리 1급에서는 나오지 않고 재경관리사 가시면 이제 원가관리회계 배우시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회계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관리회계는 어떤 거냐 하면 재무회계는 아시겠죠? 차변 대변으로 재무제표 만드는 거. 그렇죠? 관리회계는 이런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께서 밑에 있는 이제 부하 직원한테 시키는 거예요. 부하 직원한테 야, 우리 삼성전자가 중국에 투자를 한다면 돈 잘 벌지 못 벌지 한번 조사해봐. 이런 게 관리회계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중국에 투자한다면 돈을 잘 벌지 못 벌지 사업성이 있을지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게 관리회계라는 느낌이에요. 아셨죠? 이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근데 재무회계란 것은 재무제표 만드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보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재무제표라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보고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렇죠? 근데 이 재무제표란 것은 회사가 지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 때 따라야 될 기준이 있겠죠. 그걸 뭐라 부르냐 하면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요. 기업 회계 기준. 기업들이 회계할 때 따라야 될 기준이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아셨죠? 근데 관리회계는 뭐 재무제표처럼 특정한 양식이 있을까요? 없겠죠. 아니 이건희 회장께서 아까 부하 직원한테 야, 중국에 투자한다면 돈 될지 안 될지 조사해봐라고 했어요. 그럼 밑에 직원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레포트 올릴까요? 그냥 카톡 보내.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보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양식이 없어요. 특정한 양식이 없다. 됐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 재무제표란 것은 일어난 걸 기록하는 거죠. 영수증 보고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영수증 보고. 그렇죠? 일어난 걸 기록하는 거지. 따라서 일어날 걸 기록하는 게 아니죠. 야, 우리 중국에 투자한다면 100조 벌 것 같아. 빨리 기록해. 경리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난 걸 기록하는 것이죠. 따라서 재무제표는 과거 정보를 담고 있어. 과거 정보. 일어난 걸 기록한다. 과거 정보를 담고 있다. 근데 관리회계는 일어날 걸 기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중국에 투자한다면 돈 잘 벌지 못 벌지. 그렇죠? 그래서 관리회계는 미래 정보를 담고 있어요. 미래 정보. 일어날 걸 기록하는 거다. 미래 정보를 담고 있다. 우리가 배우는 건 뭐? 재무회계. 아셨죠? 그래서 구분되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배우는 거. 앞으로 배우는 것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재무회계를 배우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알아들으셨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책으로 잠깐 가서 정리를 하고 다시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 회계 의의는 결론은 이거예요. 재무제표를 주면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할 것이다. 이걸 부를 때 한마디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달지 마시고 네모 1번 회계 의의에서 맨 밑에 마지막 두 줄만 체크하세요. 맨 밑에 마지막 두 줄. 결국이라는 거 있잖아요. 찾으셨죠? 결국 회계란 정보 이용자들이 이해관계자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주주라면 투자할까 말까 채권자라면 돈 꿔줄까 말까 이런 거잖아. 그렇죠?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즉 돈에 관한 정보 재무제표 쉽게 얘기하면 정보를 식별 측정하여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결론은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 15페이지로 가서 정보 이용자에 따른 구분 보세요. 박스 보시면 돼. 박스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박스 보셨죠?
재무회계 돼 있죠. 재무회계부터 보요. 재무회계. 재무회계 옆에다가 이거 하나 기록하시겠어요? 일반 목적이라고 써보세요. 일반 목적. 일반 목적. 재무회계를 다른 말로 일반 목적 보고라 불러요. 일반 목적 보고. 일반은 그냥 두루두루 쓴다 그 얘기예요. 여러 사람들이 쓴다. 주주도 보고 채권자도 보고 여러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일반 목적 보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다음 관리회계에다가는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특수 목적이라고 써보세요. 특수 목적. 그래서 관리회계는 다른 말로 특수 목적 보고라 부르거든요. 특수란 말은 특정 일을 위한 회계. 이건희 회장님만을 위한 회계 그 얘기예요. 특수회계. 아셨죠? 특정 일을 위한 회계. 쓰셨죠? 그다음 재무회계 봐봐요. 재무회계 의의는 의의 보세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본 변동, 현금 흐름을 표시한 이게 재무제표란 얘기예요. 재무제표. 재무제표 외부 보고 목적. 외부 보고라는 것은 주주랑 채권자한테 보고한다. 되셨네? 그다음 의의 보셨고 그다음 목적은 투자 신용 의사결정 보이시죠? 투자란 말은 주주를 부를 때 우리가 투자자라 부르잖아요. 투자자. 돈 주식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 그죠? 그다음 신용 의사결정이란 게 채권자 돈 꿔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 그죠? 그리고 작성 근거 보세요. 작성 근거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다. 회사가 제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니까 여기에 따라 만든다. 그리고 보고 양식은 재무제표. 됐죠? 그리고 뭐 보고 시점은 보통 1년 단위고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다. 법에서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라고 했어요. 상법에서. 아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법에서 반드시 재무제표 만드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놓으세요. 과거 정보라고 써놓으세요. 재무회계에다가 밑에다가 뭐 과거 정보를 담고 있다. 아시겠죠? 일어난 걸 기록한다. 그다음 오른쪽에 가서 너무 빨리 하나요? 자, 오른쪽에 관리회계 보세요.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의의는 보시면 세 번째 점에 내부 보고 목적. 내부 관리자 우리가 경영자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적은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관리적 의사결정 아시겠죠? 중국에 투자한다면 돈 될지 안 될지. 그다음은 마지막에 쭉 가다가 보고 양식 보이시죠? 보고 양식. 일정한 양식이 없음 돼 있죠. 그렇죠? 일정한 양식이 없어. 이건희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카톡 보내? PPT로 올려? 아무거나. 그다음 법적 강제력 누가 만들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필요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가 알아서 만드는 거니까 법적 강제력 없고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놓으세요. 미래 정보를 담고 있다. 미래 정보라고 써놓으세요. 미래 정보. 쓰셨죠? 그다음 자, 여기까지. 요 구분 두 개 이렇게 구분하는 거 좀 체크하시고 뭐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제가 항상 객관식 풀어드리거든요. 그때 다시 볼게요. 그 다음은 로마자 이번에 보시면 재무보고의 목적이란 게 있죠. 그렇죠? 이 칠판 보시면 재무보고란 건 재무회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회계의 목적.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걸 재무회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자 이번에 재무보고의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는 건 무슨 회계? 재무회계 하는 거예요.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결국에 이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기업이 있고 기업이 우리 회사에 주주랑 채권자만 쓸게요. 그냥. 주주랑 채권자한테 뭐 기타 등등 여러 사람 있어요. 아셨죠? 근데 대표적으로 주주랑 채권자한테 재무제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재무제표. 자, 근데 이 재무제표에 작성 책임이 있어요. 작성 책임. 작성 책임. 재무제표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경리과? 직원? 아니잖아요. 경영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경영자. 사장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작성 책임.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경리과 부장한테 있다 틀렸어요. 그러면 그죠? 아니면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한테 있다 틀린 거예요. 경영자가 다 지는 거죠. 쥐가 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렇죠? 책임은 경영자한테 있고 또 아까 재무제표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드는 거 아니라고 했죠. 따라야 될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작성 근거. 작성 근거. 뭐에 따라 작성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기업들이 따라야 될 기준이 있다고 했죠. 회계할 때. 그 뭐라고 했어요?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 거예요. 기업 회계 기준. 일정이 이게 뭐예요? 법이죠, 법. 이 법에 따라 작성하세요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켜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통법규 있잖아요. 교통법규 그렇죠? 교통법규 과속 하지 마세요. 뭐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법이잖아, 그렇죠? 법이 있으면 왜 지켜야지. 그러니까 법 잘 지키는지 어떻게 해요? 음주 단속하고 우리 교통 경찰관께서 그렇죠? 아니면 그 무인 카메라 달아가지고 혹시나 과속 안 하는지 단속하잖아요. 그렇죠? 법이 이해하시겠죠? 그것처럼 이 법에 따라서 경영자가 잘 재무제표를 만들었는지를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사하는 사람들. 그죠?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회계감사라 불러. 회계감사. 회계 검사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누가 하느냐 이제 공인회계사가 하는 거죠. 공인회계사. 이건 참고로 들으세요. 여기까지 중요한 거예요. 작성 책임, 작성 근거까지 중요한 거고 공인회계사들이 이제 검사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검사해서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여기에 따라서 잘 만들었는지를 확인해줘요. 도장을 찍어. 아셨죠? 도장 찍는데 도장 찍을 때 뭐라고 쓰느냐 하면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적정 의견이라고 불러요. 적정 의견. 도장 찍으면서 쓰거든요. 잘했어요 라고 쓰는 거예요. 적정 의견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근데 조금 틀린데? 많이 틀린 건 아닌데 조금 틀려. 아셨죠? 이걸 부를 때 한정 의견이라고 불러요. 한정 의견. 한정 의견. 쓰는 거예요. 조금 틀립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도장 찍어. 그렇죠? 너무 많이 틀린데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부적정 의견이야. 부적정 의견. 점수 매기는 거예요. 점수. 그렇죠? 100점 만점, 90점, 50점 정도 되는 거야. 그렇죠? 부적정 의견.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야, 회사가 재무제표를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바람에 나는 도저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사하기 싫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의견 거절한다고 불러. 의견 거절. 아셨죠? 회계 감사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준다고 합니다. 이건 참고로 들으세요. 이 위에까지 작성 책임까지 중요한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잠깐만요. 책 보고 합시다. 자, 그다음 그래서 그 15페이지 이거 보시면서 로마자 이번에 재무보고의 목적 넘겨보세요. 넘겨서 네모 1번 있죠? 네모 1번 재무제표 작성 책임에서 맨 첫 번째 줄만 하나 체크하시겠어요? 작성 책임. 기업 실체 경영자는 기업 실체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할 1차적인 책임을 진다. 작성 책임 누구? 경영자.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뭐 경리과 부장, 경리과 직원, 공인회계사한테 있다. 책임은 이라면 틀린 거라고 했어요. 그다음 네모 2번에 재무정보 이용자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저는 주주랑 채권자라만 썼는데 기타 종업원도 보겠죠. 재무제표. 그러니까 아니면 종업원도 보고 야, 우리 회사 돈 많이 벌었네. 그럼 뭐라고 하겠어? 월급 올려주세요라고 하겠죠. 돈 못 벌었어. 그럼 조용히 있으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요. 너무 빨리 한다. 네모 2번 재무정보 이용자의 첫 번째 줄만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줄. 기업 실체가 제공하는 재무정보 이용자는 크게 나누어 투자자, 채권자, 그리고 기타 정보 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다. 기타 정보 이용자라는 게 뭐 종업원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세무서도 있고, 세무서도 세금 얼마나 가져갈지 볼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또 시험에서 정보 이용자에는 투자자가 주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자와 채권자만 있다라고 하면 또 틀린 거예요. 투자자, 채권자, 기타 정보 이용자가 있다. 그리고 네모 3번에 재무보고의 목적이라는 게 있죠. 뭐 재무제표를 왜 만들어주죠? 아까 다 떠들었어요. 그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미래 현금 흐름 예측하고, 그렇죠? 미래 현금 흐름은 예측은 구체적으로 재무제표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 그 얘기를 또 쓴 거예요. 아셨죠? 근데 또 써볼게 그래도. 칠판 보시면 돼요. 로마자 네모 3번 재무보고의 목적. 이건 지워도 되겠죠? 혹시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요 한 켠에 있으니까 화면 스톱하시고 필기하시면 돼요. 그죠? 제가 필기할 시간을 따로 이렇게 멍하니 써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화면 스톱해서 필기를 하고 계시면 돼요. 지워도 되겠죠? 네. 네모 3번 재무보고의 목적. 이거.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재무보고 목적. 재무제표의 목적, 다른 말로 재무회계의 목적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쓸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라서 지금 책이 구체화시킨 거예요. 양가로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
투자라는 게 아까 주주 입장에서 주식 살까 말까? 채권자름, 신용의사결정, 돈 빌려줄까 말까 이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양가로 이번에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죠. 미래 현금 흐름 예측.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살까 말까, 돈 꽂을까 말까는 뭐 보고 판단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돈을 잘 벌지 못 벌지. 미래 현금 흐름. 구체화시킨 겁니다. 아셨죠? 근데 나중에 돈 잘 벌지 못 벌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 뭐? 재무제표로. 그렇죠? 그게 양가로 3번이에요. 양가로 3번. 읽어볼게요. 재무상태. 양가로 3번 보세요. 재무상태가 뭐 보고 알 수 있어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 처음 들어봤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표. 이건 처음 들어보셔도 돼. 아셨죠? 현금 흐름표는 나중에 할게요. 뒤에서. 그래서 일단은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배울게요. 그 다음 자본 변동이라는 것은 자본 변동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안 들어봐도 돼요. 이거는 뒤에서 할게요. 아셨죠? 여하튼 간에 양가로 3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재무제표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그렇죠? 결국 이런 거죠. 재무제표를 주면 이걸 가지고 미래 현금 흐름 예측해서 돈 잘 벌지 못 벌지를 예상해서 주주라면 주식을 살까 말까, 채권자라면 돈 꽂을까 말까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같은 얘기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양가로 4번에 보시면 양가로 4번은 살짝 좀 다른 얘기거든요. 또 하나 이제 재무회계 목적이 있대요. 재무보고의 목적, 재무제표 목적. 그 양가로 4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한다. 수탁 책임. 요거 약간 양가로 3번까지랑 다른 얘기인데 이런 거죠. 우리 주식회사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주식회사가 있고. 여기 사장님 계시죠? 경영자가 있죠. 그렇죠? 경영자. 근데 주식회사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주주죠. 그죠? 돈을 출자한 사람 주주가 진짜 주인이잖아. 그렇죠?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거 아니에요. 주주 입장에서는. 경영자한테 야, 이 돈 받아가지고 한번 장사를 잘해봐라고 해서 돈을 맡긴 거예요. 위탁했다 불러. 위탁. 돈을 맡긴 거예요. 1억을 맡겼어요. 예를 들어서. 경영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1억을 받은 거죠. 수탁했다고 불러요. 수탁받았다. 그러니까 주주가한테 1억을 수탁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수탁받은 거야.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럼 이 1억을 수탁받은 1억을 경영자가 잘 굴렸는지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뭐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가지고 판단하겠죠. 그렇죠? 뭐 재무제표를 주면 이 사람들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얘가 주면 주주한테 주면 판단하겠죠. 재무제표 보니까 돈 엄청 많이 벌었어. 그러면 잘했어 칭찬하겠죠. 근데 재무제표 보니까 손실 났어요. 적자 났어. 그럼 자르겠지. 그렇죠?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라 불러. 아셨죠? 돈 받아가지고 이걸 잘 굴렸는지 못 굴렸는지를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지. 이해하시겠죠? 자,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게 재무제표 목적이다. 왜 재무제표를 만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게 목적이란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17페이지 로마자 3번의 국제회계 기준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시간 너무 길게 하면 꺼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국제회계 기준. 국제회계 기준 잠깐 펼쳐놓으시기 칠판에다가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유치해도 되겠죠? 로마자 3번의 국제회계 기준. 자, 우리가 이거 잠깐만요. 책 펼쳐놓으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우리 재무제표 종류 한번 다시 한번 재무제표 종류를 다시 한번 칠판에 써볼게요, 제가. 자, 일단 재무제표 첫 번째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죠. 재무상태표는 들어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손익계산서. 또 들어보셔야 돼요. 봤어야 되겠지, 그렇죠? 이 두 개는 알고 있으면 되고, 물론 구체적으로 뭐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던 거 기억나. 근데 뭐 자산을 다시 유동과 비유동 쪽에 이것까지 기억 안 나도 돼요. 그렇죠? 그냥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 수익비용, 이익, 그거 정도만 기억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있어요.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어요. 현금 흐름표. 요거는 처음 들어본다 상관없습니다, 이거.
현금흐름표는 뒤에서 자세히 할게요. 자세히라기보다는 회계관리일금은 그냥 이름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현금흐름표란 건 이런 거야. 1월 1일 날 우리 회사 현금 100 있었거든요. 12월 31일 현금이 300이 되었어요. 200 늘었죠. 200이 왜 늘었는지를 자세하게 상세히 보여주는 걸 현금흐름표라 불러. 아셨죠? 그냥 지금 그런 게 있구나 들어놓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자본 변동표라는 게 있어요. 자본 변동표. 자본 변동표란 것은 1년 동안 우리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자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거야. 이것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아셨죠? 지금은 그냥 얘랑 얘도 재무제표에 해당하는구나 이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주석. 이 5개가 재무제표입니다. 살짝 메모를 해놓으세요. 17페이지고 국제회계기준 옆에다가 하나 메모해 두시면 돼요. 이름만. 참고로 주석은 뭐냐 하면 우리 이런 거 쓰잖아요. 뭐 대학생이시거나 뭐 하시면 학생이시면 레포트 써보셨죠? 레포트 쓸 때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한다라고 하고 자세한 설명은 요 각주 붙이죠. 각주 붙여가지고 따로 여기 각주에 대한 상세 설명은 따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뭐예요? 각주잖아요. 이걸 주석이라고 불러요. 우리 회계에서는. 상세 설명 따로 쓰는 거. 별지에다가 따로 자세하게 설명 쓴 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 재무제표 보면 우리나라 이제 상장 기업들은 그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재무제표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감사보고서라고 해서 재무제표 다 나와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럼 보면 삼성전자 재무제표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써볼게요. 재무제표에 단기매매증권이 있어요.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 혹시 들어보셨나요? 회사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산 거. 이거 100억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주석일이라고 써요. 주석일. 그렇죠? 상세한 것은 주석을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지에다가 또 주석일에다가 별지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따로 쓰는 거야. 요 100억은 A사 주식 얼마를 산 것이고 B사 주식을 또 얼마 산 것이고 상세하게 설명 붙이는 거. 이거 주석이라고 불러. 아셨죠? 글로 쓴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재무제표 예를 들어 뭐 20장이면 20장 이렇게 출력하면 이 중에 5장이 이거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 이런 거야. 나머지 15장이 뭐냐면 주석이에요. 주석이 훨씬 양이 많아. 글로 쭉 쓴 거니까 상세하게. 그렇죠? 이런 게 주석이라는 게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다 쓰셨죠?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무제표를 만들 때 이런 5개를 만들 때 따라야 될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야 될 기준. 그걸 뭐라 불렀어요?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불렀죠. 기업들이 회계할 때 따라야 될 기준. 그렇죠? 근데 이게 2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로마자 3번에 국제회계 기준 있죠. 이걸 정확하게 쓰면 K 짝대기 IFRS라고 불러. IFRS라는 게 영어하기 싫은데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그러니까 쉽게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국제회계 기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 아니라 저기 유럽 기준을 수입을 한 거예요. 수입했으니까 당연히 영어로 돼 있겠죠.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다가 하나 더 붙인 거예요. K, 코리아, K-팝 할 때 K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름 부를 때 한국채택이라 불러요. 한국어로 번역한 쉽게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냥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기업. 일반자 붙었죠. 일반 기업.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상장 기업들이 있죠. 글로벌 기업들.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데는 이제 이걸 써요. 상장 기업들은. 그리고 상장 기업이 아닌 일반 비상장 기업들 있죠.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거래 안 되는 회사. 그렇죠? 일반 기업들은 비상장 기업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써요. 이게 원래는 예전에는 전부 다 이거 썼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전통 회계 기준이야. 근데 이걸 써서 이제 외국 뭐 삼성전자가 이걸로 만들어가 재무제표를 갖다 주니까 외국인들한테 후져서 못 믿겠대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이거야. 그죠?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영어로 돼 있으니까 어렵겠죠. 물론 한국말로 번역돼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장 기업들은만 이거 쓰고 그렇지 않은 비상장 기업들은 계속 이걸로 쓰는 거예요. 기업 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회계관리 1급은 여기에 따라 나와요. 회계관리 1급은. 그리고 회계관리 1급 혹시 공부하시고 다음에 혹시 재경관리사 공부하시잖아요. 재경관리사는 여기에 따라 출제가 돼. 이게 재경관리사는 여기에 따라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어렵겠죠.
이건 조금 어렵겠지. 많이 어렵고 조금 어렵고 그런 차이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회계관리급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죠. 그렇죠? 로마자 3번은 국제 회계 기준은 이런 게 있구나. 재경관리사 가면 공부하는구나.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뭐 다음 장에 특징 같은 거 나오거든요. 안 보셔도 돼요. 됐죠? 그 이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것만 살짝 혹시라도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살짝 메모해 두세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페이지까지 쭉 설명 나와 있잖아요. 국제 회계 기준은 설명 안 보셔도 돼요. 그렇죠?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자, 그러면 19페이지까지 우리 회계의 회계 구분, 그리고 재무보고의 목적, 그리고 재무제표 종류, 앤드 기업 회계 기준 두 가지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객관식 3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까지 끝난 거예요. 지금 오늘 시간. 자, 객관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46페이지 가서 46페이지 객관식 1번, 3번, 4번 있죠? 1번, 3번, 4번을 화면 스톱하시고 풀어보세요. 화면 스톱하시고. 1번 푸셨죠? 자, 화면 스톱해서 1번 재무제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 옳은 것은 어느 것이냐라고 했죠. 그렇죠? 동그라미 1번 이 옳은 거죠. 재무제표 작성 공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그래서 여기 썼는데 지웠잖아요. 그렇죠? 경영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거 있잖아요.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인데 이걸 수정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 그렇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재무제표에는 주석의 포함되지 않 포함해요. 중요한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이게 잘 나와요.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해야 되는데 포함 안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다. 그 다음은 3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3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방금 했죠? 동그라미 4번 답이죠. 그렇죠? 재무제표의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도 나와요. 주석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아까 삼성전자 재무제표 20장 중에 15장이 주석이라고 했잖아요. 주석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혹시라도 객관식에서 주석의 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은 4번은 이쪽에 와서 보시면 다음 중 재무랑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 1번 재무회계는 경영자 등 내부 이용자를 위해 작성된다. 이거는 관리회계죠. 관리회계 그런 거죠.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1번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2번, 3번, 4번은 풀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보기. 2번, 3번, 4번은 이거 아까 떠들었잖아요. 그렇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 회계의 회계 구분, 재무제표 목적 앤드 회계 기준의 두 가지, 국제 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까지 하신 겁니다. 19페이지까지 끝난 거예요. 그렇죠? 다음 시간은 계속 이어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